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내과 의사 서연주 씨, 공부도 잘했던 모범생에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똑순이, 부당한 상황이 닥치면 앞장섰던 열정 넘치는 의사였는데요. 낙마 사고로 한쪽 눈을 잃으면서 장애인이 됐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유에 힘을 쏟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예전보다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아픈 환자들의 심정을 더 잘 알게 됐다는 서연주 씨는 윙크 의사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윙크 의사 서연주 씨 지금 만나봅니다. 서연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연주입니다. 네네.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 윙크 의사라고 하는데 제가 딱 뵈니까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이게 맨 처음에 누가 붙여준 애칭인가요? 이게 제가 20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네. 파병 나가 있는 친구인데요. 파병? 네, 군의관인 세용이라는 친구고 책에도 네. 나오기는 해요. 그 예. 친구가 사실 제가 응급수술 받고 처음에는 눈이 완전히 붓고 또 신경이 다쳐가지고 아예 왼쪽 눈이 안 떠지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네. 떠지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연주는 365일 24시간 한쪽 눈 윙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네. 윙크 의사라는 별명이 어울린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친구가 지어준 별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친하지 않은 사이면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엔 나는 이렇게 심각하고 네. 또 이렇게 그 슬픈 상황인데 윙크라는 표현이 좀 너무 가볍게 여겨지기도 했고 예. 또 그 장난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윙크 의사라는 표현이 저를 조금 더 웃게 만들고 네. 제가 이 시련을 좀 더 행복하게 그래도 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곁을 지켜준 친구한테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윙크한다고 표현했는데 그쪽 눈이 지금 실명이 되신 건가요? 네, 그게 왼쪽 눈이고요. 네. 왼쪽 눈이 이제 2022년 11월 6일에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네. 그때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를 겪게 돼서 그래서 실명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안 보이나요? 네, 아예 빛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 눈은 괜찮으세요? 네, 정말 다행인 것은 네네. 반대쪽 눈의 시력은 지금 온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당시에 사실은 제가 이제 낙마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됐는데 말을 타는 환경 자체가 네. 흙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오염된 상황에서 다치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쪽 눈이 실명이 되면 그게 감염이 생기면서 반대쪽 눈도 실명을 하게 돼서 적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사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오른쪽 눈을 살린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세상을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큰 불행이 있었지만 네. 왜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예, 한쪽 눈을 볼 수 있어서 또 얼마나 다행인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보통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 많은 경우 이제 척추나 아니면 경추. 경추가 예. 부러지고 머리를 다쳐서 크게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가 생겼을까? 네. 나한테 이 남은 한쪽 눈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면서 그 투병 시기를 지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낙마 사고에서 눈을 다치는 건 좀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네, 그래서 네. 도대체 이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네. 저의 동료인 의료진들도 아, 의아해했었습니다. 저도 네. 아직까지 그 사고가 난 그 상황을 제가 직접 기억하지를 못해서 의식을 잃어버렸군요. 네, 그 그때, 순간. 네네네. 네, 사실 처음에 제가 밖에서 인사 나누면서 너무 서현주 선생님 목소리도 그렇고 인상도 밝으셔가지고 큰 사고 당하신 분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2년 전에 사고 나고 그 지난 2년이 우리 서현주 선생님 인생의 최대 고비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지나왔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 제가 눈을 실명할 거라고는 꿈에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사고 나기 이전에 제 삶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수련받는 일상도 너무 바빴고. 그 사고 나기 전에는 뭐 수련의셨어요? 펠로우라고 하는 임상 강사. 그러니까 레지던트 끝나고 나서. 네, 그 1년차 때 다쳤어요. 그 진짜 되게 할 일도 많고 네, 너무 맞아요. 바쁠 때였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예.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여서 네. 막 레지던트 때는 제가 막 퐁당퐁당이라고 하거든요. 당직 서고 다음날 이제 또 근무하고 36시간씩 연속으로 근무하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가 네.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이걸 폭발적으로 소모를 해야 되겠다는 강박이 생기는 거죠. 그 시간을 나 커트로 보낼 수 없어. 네, 맞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네. 시간이. 그래서 막 그 익스트림 스포츠도 하게 되고 막 짧은 시간이지만 막 멀리 떠나기도 하고. 어떤 스포츠를 했어요? 그때 뭐 웨이크 서핑 같은 것도 했고 뭐 오토바이도 좀 탔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정말 익사이팅 스포츠라고 하는 네. 좀 과격한? 네. 조금 다소 좀 위험을 동반하는? 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즐겼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당시에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또 제가 그냥 심신이 많이 지쳐있던 상태여서 근데 뭐라도 이제 매달리고 싶은 그런 돌파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승마도 하시고. 네, 맞아요. 승마도 하게 되고. 네, 처음에는 이게 그 승마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제가 휴가 한 5일이 났었는데 그 5일 동안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다가 제가 너무 바쁘니까 휴가 계획을 못 세우고 있던 찰나에 2주 전에 예약을 해서 몽골에 다녀왔어요. 근데 몽골에 그냥 갔다 오는 것도 너무 아까우니까 몽골 승마 트레킹을 갔다 왔죠. 네. 그래서 거기서 승마를 처음 접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된 이제 동료들이랑 외승을 갔다가 다치게 됐죠. 지금 제가 보니까 말이죠. 그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네.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뭘 한번 결심을 하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고 네,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성격이에요. 실제로 뭐 에너지 레벨이 많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요새 많이 하는 MBTI 있잖아요. MBTI가 원래는 I인데 아무리 그 검사를 해도 I로 나오는데 아무도 그걸 믿질 않아요. E 같다고 너무 이제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서. 그러시군요. 그 처음에 의사 되려고 이제 의대 다니고 또 전공의 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의대 다닐 때도 학생회랑 이제 동아리, 뭐 향후회 이렇게 뭐 각종 모임들에서 리더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공의 때는 그 전공의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전공의를 대표하는. 요새 좀 뉴스의 중심에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공의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뭐 서울시사회에서 이제 정책이사도 활동했었고 그런 의료계 여러 가지 정책 이슈에 저희 관심도 많았고 그게 결국에는 병원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겪게 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활동을 병행하게 됐었죠. 별명이 서다르크였다고 하는 네, 맞아요. 상징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확 와닿았거든요. 네. 네, 거의 뭐 나를 따르라 이런.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약간 뭔가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이거에 문제가 예. 있다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앞뒤에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던 분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힘든 과정들을 얼마 전에 에세이를 쓰셨더라고요. 네. 예, 제목이 See You Again이었어요. 네. See You Again은 우리가 헤어질 때 안녕, 또 만나 하는 그 인사잖아요. 네, 맞아요. 제목을 왜 See You Again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제가 일단은 본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게 처음이었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see, 본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네. 세상을. 네. 그리고 제가 했던 활동들, 그리고 제가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왜냐하면 저한테는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네. 당시 다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오른쪽 눈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뭐 7번씩 여러 번 수술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다시 의사로도 복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제가 속해 있던 세상으로 네. 돌아와서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See You Again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다시 보는 거죠. 네, 세상을.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하면서 시야가 좁아졌는데 제가 다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가지 부분은 내가 한쪽 눈을 잃기는 했지만 내가 그동안 몰랐던 세상을 새롭게 알게 됐다. 그래서 시야가 확장됐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뭐 새롭게 이제 장애를 등록하고 또 제가 일하던 병원에 하루 만에 의사에서 환자가 돼가지고 네. 구급차에 실려서 오는 그 경험, 그리고 전공의로 일하면서 또 밤낮을 당직을 서면서 집처럼 먹고 자면서 일했던 병원에서 네. 환자가 돼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자면서 치료받은 그 경험.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 병원이란 공간은 다르게 느껴지는가? 네. 환자였을 때와 의사였을 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제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또 See You Again. 제목 참 잘 정했네요. 네, 저도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진짜 힘들었던 과정, 어떤 그런 사고, 재난을 겪으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 과정을 되돌아서 곱씹어보는 게 좀 괴로운 과정일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진짜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실려온 순간부터 회복하고 현재 지금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쳤을 때 얼굴도 보고 그 의무 기록들도 보고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곁에서 여러모로 이제 응원을 해주고 또 지지를 해준 가족을 포함한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었는가를 네.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이 책이 주는 의미가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었던 기억을 네. 이렇게 한번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곱씹으면서 저한테는 그러니까 한 단계 딛고 넘어가는 그런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네. 참 고마운 인생의 한 챕터를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 처음에 의식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사고 때. 네. 그때는 이제 의식이 돌아왔나요? 네, 제가 의식이 깬 거는 처음에 강원도의 외승지에서 예. 사고가 났고
저는 전혀 사고의 그 과정이나 장면이 기억이 안 나고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축복인 게 사고 과정이 기억이 나고 그 당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네. 이게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서 저한테 남은 기억은 그냥 되게 예쁜 가을날에 베이지 되게 예쁜 말 그리고 제가 되게 행복해했던 표정 딱 그것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 기억이 이제 응급실이거든요. 응급실에서 눈 떠보니까 막 옆에서 말하는 소리도 들리고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응급실에서는 이제 딱 연주야 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순간이 제 기억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제가 왜 얘가 강원도에 있는지 왜 말을 탔는지 평소에 말도 타던 애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누구랑 같이 있는지도 부모님은 모른 채 전화를 받으셨고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내려오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주에 제가 당시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실에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들어와서 보시고서는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가족들에게 날벼락이었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천주교 신자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구급대에 실려오는 내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시 강원도 병원에서는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저 연고지랑도 너무 멀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근무하던 병원으로 옮기자라는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이었던 제가 당시 근무하던 병원으로 옮겨지는 구급차 안에서 엄마가 계속 묵주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당시 이제 진통제도 맞고 있었고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면은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프고 또 사실 현실을 그냥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눈을 계속 감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계속 엄마가 저의 손을 그냥 가만히 잡고 계셨죠. 그래요. 다시는 자만하지 않겠다 이렇게 비셨다 그러는데 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랬죠. 열심히 살아왔고 또 나한테는 이런 일은 절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사고는 누구한테나 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비극 혹은 불행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건데 나는 그걸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자만이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네.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겸손하게 그건 생각하신 것 같고 사실 불행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죠. 네. 예. 근데 사고로 사실 이게 눈만 실명한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좀 많이 타격을 받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이게 어디에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충격이 꽤 커가지고 눈이 이게 파열이 되면서 뇌 앞에까지 깊숙이 밀려 들어갔어요. 헬멧 쓰잖아요, 승마할 때. 네, 그렇죠? 헬멧을 썼는데도 네네. 그랬고 헬멧을 안 썼으면 제가 아마 뇌출혈로 진짜 사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쟤는 놀랐던 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얼굴 인식하는 거를 주인 인식을 얘가 못하나요, 이제? 지금은 새로 이제 제가 얼굴 붓기도 정말 많이 네네. 빠지고 그래도 눈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회복돼서인지 좀 떠져서 눈이 지금 작긴 하지만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를 다시 입력하니까 인식이 되는데 당신은 아무리 해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좀 충격이었겠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게 진짜 충격이었고 네. 물론 그러니까 사실 제 스스로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팅팅 붓고 눈이 이게 막 멍이 들고 눈이 안 떠지는 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나에게 분신 같은 핸드폰이 나를 인식을 안 해주고 안 열어주니까 이게 진짜 좌절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강아지는 저를 알아보고 졸졸 쫓아다니는 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귀엽기도 인공지능보다 하고. 강아지가 아직은 낫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새로 또 새 주인을 인식시켰으니까. 네, 인식시켜서 이제 네. 눈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지만 잘 인식해서 열어줍니다. 부모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놀라셨겠고 다른 식구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맞아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참 저를 저와 이렇게 어릴 때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고 저희 여동생은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매번 막 비교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속상했을 텐데 저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동생이 있거든요. 네. 3살 터울의 동생인데 그 동생이 제가 사고를 나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랑 아버지는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도 했고 네. 그 이제 보호자가 한 명밖에 상주가 안 돼서 그 폐용증을 이제 바꿔서 보호자가 한 명씩 번갈아서 들어오셨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저를 보러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그래서, 놀랬나 보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인식을 못 하다가 제가 이제 응급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와서 얼굴을 못 봐서 왜냐면 나는 이 반대쪽 눈도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동생의 마지막 얼굴을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게 되게 서운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 제가 이제 조금 회복하고 퇴원해서 외래를 다닐 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자기가 너 실명했다는 얘기를 동생한테 했더니 동생이 뭐라 했는지 아냐면서 자기 정말 놀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무심코 그냥 뭐라 했겠어 막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동생 이름이 연수인데 연수가 자기 눈 빼주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언니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자기는 그냥 이제 사무직이고 그냥 컴퓨터 작업하는 데는 눈 두 개 필요 없다. 자기 눈 하나 빼주겠다. 자기가 안구식 해주겠다. 이러고서 응급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못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언니였나. 나는 이게 상황이 반대였으면 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도 아닌데 맞아요. 형제 자매가 그런 생각을 하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참 동생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사랑을 해주었을까 생각을 하면 참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잘해주는 게 어렵고요. 또 자매지간에 또 묘한 또 가까우면서도 그런 게 있죠. 네. 몇 살 차이예요? 3살 차이예요. 3살 차이요. 네. 동생. 잘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꾸 이런 걸 여쭤봐서 좀 죄송한데 그 실명한 한쪽 눈은 네. 지금 상태가 어떠신 거예요? 네, 일단 실명한 한쪽 눈은 이렇게 수술을 여러 번 했고 네. 안쪽은 그러니까 안구의 내용물들은 다 빠져나온 상태여서 이거를 그러니까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그 연부 조직들, 결합 조직들을 다 절제해내고 안쪽에 실리콘 오일을 넣어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의안이라고 하는 것과 다릅니까? 네, 다르고 그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기존 안구고 의안도 새롭게 맞췄는데 네. 그 의안은 제 기존 안구 위에 하드렌즈처럼 덮어 씌우는 의안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보호보다는요, 훨씬 미용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제 기존 눈과 가장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미용적인 목적의 의안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윙크를 더 이상 안 하시겠네요?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처음에는 그 의안을 끼는 게 너무 네. 싫었고 왜냐하면 그 의안을 끼면 이게 아무래도 안구 움직임이 기존보다 덜해요. 그래서 저의 오른쪽 눈이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의 의안은 덜 움직여서 이렇게 눈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사시처럼. 네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그래서 의안을 맞추고서도 되게 많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네.
나중에는 이게 적응되고 나서는 의안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저희 교수님은 그 의안을 보고 예. 어느 쪽 눈이 다친 건지 모르겠다고. 너 지금 왼쪽 눈이 더 크고 예쁘다면서 이렇게 네. 얘기하셔가지고 다친 눈이.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반대쪽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예.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의족이나 의수는 좀 적응 과정이 좀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족 같은 경우에 네, 특히. 네, 네. 의안은 어떻습니까? 의안도 적응 과정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제 안구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 덮어 씌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안구와의 그 염증 반응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충혈도 되고 통증도 있고 예. 눈곱도 많이 끼고 그래서 사실은 이 통증 때문에 못 끼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군요. 적응이 안 되면.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의안을 맞추기 전에 한 달 정도는 그 연습용 의안이라고 투명한 컨포머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네네. 이걸 끼고 이 사람이 의안이라는 걸 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요. 네.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제가 테스트하면 또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또 네, 예. 또 시험 보는데 좀 이골이 나 있어서 또 그 테스트의 그 미션을 받아드니까 또 네.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네. 이제 한 달 후에 테스트에 통과를 해서 의안을 맞추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언제 새롭게 또 태어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의안을 원래 끼고 다니다가 제가 또 추가로 수술을 또 몇 차례 받게 되면서 지금은 사실 네. 안 끼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윙크 의사인데 의안을 끼면 윙크를 못하고. 그것도 신경을 쓰긴 쓰시는군요. 네. 그리고 네. 그 의안을 끼고 다니는 삶보다 그냥 나의 그냥 이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네. 이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사는 삶이 나한테 더 편하지 않을까? 예. 그거야 뭐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네,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어쨌든 2년 전에 그렇게 큰 사고로 정말 양쪽 눈 실명 위기까지 가서 한쪽 눈은 다행히 시력을 잃지 않았지만은 그 어려운 또 의사로서 이제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뭐 일반 직업도 아니고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어떤 네. 직업인데 그 얘기에 또 힘든 과정들 할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그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고 윙크 의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소화기내과 의사 서연주 씨였습니다.